외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진과 국민들이 이를 수용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완화된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서로 떨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 0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충북과 대구가 나쁨 수준을, 그밖에 다른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땅을 자랑하는 우크라이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옛 소련의 영토가 됐습니다. 1990년 독일 통일에 이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도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련이 옛 동독에서 철수할 당시 미국과 약속을 맺습니다. 나토가 동유럽 국가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약속은 깨졌습니다. 폴란드와 체코에 이어서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했고 2000년대 들어선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라트비아 등 발트의 3국까지 나토에 편입됐습니다.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만이 그 완충지대로 남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만 해도 옛 소련의 군사 장비와 시설, 게다가 수천 기의 핵무기까지 그대로 인수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영토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모두 넘기거나 해체시켰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됐지만 미국과 서방 세계 어느 누구도 영토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는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안보와 관련된 국가 간의 약속은 함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일째입니다. 며칠 내로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 국가들의 고강도 경제 제재도 합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경제적 파장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위원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일단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벌써 이제 24일 날 시작됐으니까 4일이 지났죠. 예. 현재 당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전면적인 공격을 이제 러시아가 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쪽을 제외한 폴란드와 접경하고 있는 서쪽을 제외한 북쪽, 동쪽, 남쪽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진격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키예프를 한꺼번에 점령하고 타격을 하고 포위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투는 이제 동부 지역에서는 교착 상태, 남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동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키예프 주변 지역은 혼전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도를 포위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들, 도로망 그리고 공항 이런 거를 점령하기 위한 이제 그 러시아의 공격들이 3일 동안 계속 반복이 됐다가 상당수가 이제 격퇴가 된 이제 상태이고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병력과 장비를 밀어넣고 있는 상태고 우크라이나군은 거기에 맞서서 지금 이제 매번 이제 혈투를 치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급박하게 상당히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선이 딱 만들어져서 이거 밀고 내린다기보다는 서로가 지금 꼬리를 잡고 뒤를 맞고 가로질러 가는 어떠한 기동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초 러시아가 생각했던 그리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러면.
밀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우고 예상보다는 훨씬 잘 싸우고 있는데 예.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혼자서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든 뭐 원체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 가긴 할 텐데 현재로서 알려진 바로 물론 이제 이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없으니까 100% 믿기는 곤란하지만 러시아가 입고 있는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뭐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와 같은 출혈을 계속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첫 번째 회담이 지금 뭐 벨라루스에 열릴 예정이라고 지금 소식이 들리는데 네네. 그 거기서 그럼 어떤 좀 얘기가 오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뭐 나토 가입이라든지 나토 가입하지 말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어떤 자치권 부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과 이슈들 사실 예전에도 여러 번 합의했다가 양쪽이 동시에 깨고 분쟁이 계속 발생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이것들을 지금 이제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 어느 쪽이 원래 이런 협상이라는 것들은 이제 양쪽이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등비등 하든지 아니면 한쪽의 세력이 확실하게 이제 몰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유동적이라는 거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의 이제 항복 선언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만 최근에는 잘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뭐 나토라든지 서방 국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회담에는 임하지만 뭐 그렇게 과도하게 들어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싶을 것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단은 회담에 나오긴 했으나 이제 얻어낼 것이 과연 어느 정도가 돼야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 병사들이 치른 그 피와 그 희생을 무마할 수 있을 만큼이 될 것인지 서로가 지금 이해관계를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담 타결에 대한 기대는 이제 높지 않습니다만 일단 뭐 어떻게든 회담을 한다는 자체는 그래도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이 만약 러시아가 침공한다면은 아마 침공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침공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나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철수같이 믿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 그다음에 동부 지역의 어떤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상당 부분 국방이나 전략 체계를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게 단적으로 뭐냐면은 러시아가 공세를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군들이 취한 조치들을 보면 이제 항공기들은 주변 국가로 잽싸게 대피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동원할 수 있는 병력들은 적절한 식으로 이제 동원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맞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자기들이 이제 확실하게 챙겨놨지만 전력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들도 인정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미국과 이제 나토에 요청했던 거는 병력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장비를 달라.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방공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이제 패트리어트나 이런 체계를 이제 달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체계들은 단시간에 넘겨줬을 때 사용하기도 어렵고 혹시나 남들한테 넘어갔을 때 여러 가지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제 나토 국가들이 상당히 꺼려했었죠. 대신 이제 그 직접적으로 적을 격파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무기라고 다들 간주되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이제 지급을 해준 상태지요. 미국이나 그 나토, 유럽 나토군이 군사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명분이 부족한 상태죠. 일단은 뭐 회원국도 아니고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별도의 뭐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 체결한 이제 상태도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상대가 이제 러시아인 입장에서는 선뜻 이제 맞서기가 이제 부담스러웠던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죠. 주 독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독일에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 지원 무기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독일 측 답변이 곧 끝날 텐데 줄 수 없다. 곧 끝난다라는 게 사실은 서방 국가들 대부분의 인식이었던 거죠. 근데 72시간을 버텨서 지금 96시간
넘어가다 보니까 예.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재보급이라든지 네. 지원 이런 움직임들 뭐 심지어 이제 과거 구동국권 국가였던 뭐 헝가리라든지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은 전투기까지 이제 제공하겠다고 지금 이제 예.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중국, 러시아와 지금 신냉전이라고까지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예, 신열전이 됐습니다. 이제. 신열전인가요? 예. 냉전이 아니고 예.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 뭘 체면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간 보면은 네네. 뭐 아프간을 비롯해서 진짜 그 체면을 구긴 일이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 경쟁에서 그러다 지금 어쨌든 중국과 대만 문제도 있고 여기서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그 지금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손에 이제 러시아에 항복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체면을 구기는 국제사회에 체면을 구기게 되는 거 아닌가? 현재 국면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2, 3일 내로 예. 우크라이나 정부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손을 들었다 예. 한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바이든 행정부는 할 일은 다 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냈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어떤 걸 얻어냈다고 왜냐하면은 봤을까요? 이제 예. 나토의 존속 여부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의심받고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위협에 대해서 되게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여주던 유럽 국가들이 예. 다 떨쳐 일어났죠. 아. 다 떨쳐 일어나서 자기들이 예. 할 수 있는 어떻게 예.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여러 가지 행동과 액션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예. 뭐 단적으로 러시아 모든 민항기들도 이제 EU의 영공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 항로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제재를 이제 하고 뭐 우리 같으면은 저게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정치적인 발언이나 표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했던 축구 같은 경우도 모든 러시아와의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 러시아에서 예. 경기,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어떤 국기 개항 금지 같은 조치들을 내세운다는 거는 서유럽 국가들이 뭔가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대호각성을 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유럽에 대해서 너희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라.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유럽은 독자적인 제3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되고 미국을 필두로 각국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러시아와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하고 맞서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잖아요.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도 미국이 그렇게 십몇 년 동안 이야기하던 국방비 증액을 예. 한 번에 지금 올해 2022년 특별 예산으로 1,000억 유로를 추가로 편성하겠다라고 예. 할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그동안에 지지부진하고 갈등 관계에 놓여있던 미국과 유럽 즉 대서양을 사이에 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큰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유럽 국가들은 나토 국가들은 네.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자신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은근히 독려했던 건 미국이었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 의도 그런 이야기가 예. 자체가 우리가 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가 91년도에 독립을 해서 지금 한 30년 정도 된 국가인데요. 예. 90년대 중후반서부터 이제 그 국가 안보에 관한 뭐 법률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예. 어떤 이런 이제 제도 법률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EU 회원국, 그러니까 EU 유럽연합 가입과 나토 회원국 가입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라고 아예 명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헌법까지 개정을 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헌법에 적혀 있어요. 예. 정부는 예. EU 가입과 나토 가입을 추진해야 된다. 예. 헌법이 써 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의 일이 이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편향적인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중립과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서유럽 국가들은 다음 순서는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를 여기서 길을 꺾어놓지 못하면은 다음 순서는 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군사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군사적 물자를 지원하고 그러는 게 적극적으로 가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만약 항복을 해버리면은 네. 굉장히 그야말로 그 미국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할 어떠한 의무도 없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
왜냐하면은 내 동맹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방호 조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예. 파병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 말 그대로 규칙이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이 그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는 예. 본인이 판을 만들어 놓고 예.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몸만 빠져나와 가지고 욕을 먹지만 예. 우크라이나는 좀 이제 경우가 이제 다르다라고 다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제재로 네. 그 스위프트 결제망, 네. 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 결제망에서 이걸 제외시키겠다 러시아를. 예, 예. 일단 이 스위프트가 뭔가요?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할 때 아하. 거기에 보면은 이제 쓰도록 돼 있죠. 각 은행의 코드 쓰세요라고 코드, 이제 예, 그 있습니다. 코드를 부여한 게 이 스위프트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72년인가요? 70년대에 예. 이제 벨기에가 중심이 돼서 예. 이제 민간이 협동조합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로 국제 간 송금을 원활하게 하자라고 하는 민간 단체에서 만든 게 스위프트입니다. 보면은 예. 그러면은 각국 중앙은행부터 모든 금융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코드를 부여받고 예. 그 코드에 따라서 서로가 정산을 하고 이제 송금을 하는 이제 이런 체제인데 여기서 이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예. 그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닫아버리겠다라고 하면은 그 제재 대상이 되는 뭐 특정 국가 전체 또는 제재 대상이 되는 특별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국제 송금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어떤 금융망으로 묶여가지고 끊임없이 송금하고 돈을 받고 예. 대출도 하고 빌려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대금도 결제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해외에 뭔가 물건을 수출을 했을 때 예. 대금을 받을 방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그 은행 간에 직접 스위프트망을 통하지 않고 그냥 은행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러시아에 뭘 수출을 했다. 네. 그럼 대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스위프트망을 통하지 않고 네. 그냥 한국의 은행하고 러시아 은행하고 통해서 네. 직접 이렇게 쏴주거나 이런 없습니다. 걸 그런 일단은 없어요? 국제 간의 은행 거래는 다 스위프트망을 기본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미국이나 서방 중심이라고 해서 이제 뭐 러시아나 이제 중국이 여기를 예.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망들을 이제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예. 전체 규모 면에서 봤을 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그 서방 국가들이 스위프트망을 갖다 진작 이렇게 그 좀 러시아를 제재시켜지 못한 게 러시아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서방 국가들도 타격이 당연히 타격이 있다면서요. 받죠. 그러면 러시아도 당연히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고. 어떤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일단 서방 국가들은? 일단은 그 러시아에서 본국으로 러시아에 있는 돈을 빼내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 투자한 돈을? 투자한 돈을 내가 지금 러시아 은행에 우리가 러시아 사업 때문에 가서 예. 거기서 뭐 달러로 보면 한 1억 달러, 뭐 루블로 따지면 한 100억 루블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 과실이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본국에 송금을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예. 송금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 풀리기 전까지는? 풀리기 전까지는 예,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나중에 뭐 풀린 다음에는 갖고 올 수 있다 하든 그렇습니다. 뭐 당장 나 그래 러시아 사업 접을래. 우리 사업장 내가 헐값이라도 러시아 예. 재벌한테 팔겠어. 예. 팔면 뭐 합니까? 그 판 돈을 내가 받아올 방법이 없는데. 그 어제 그 매일경제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네네. 좀 늑장 대응을 했다. 러시아 이 제재하는데. 네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수출 규제 면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일단 이게 아직 뭐 정확히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의 기술이 들어간 어떤 외국이 생산했지만 예. 이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떤 물자들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해외 예전 화웨이에 그 제재했던 그런 그러니까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고 해서 FDP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전략적 물자가 있고 비전략적인 물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적 물자는 이미 막혀 있어요. 러시아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비전략적 물질 같은 경우가 이제 7개 분야 57개 기술에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너희들은 알아서 우리가 만든 이 룰에 따라서 신뢰도 있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일이 우리하고 미국하고 협의하지 않아도 여기에 맞춰서 잘해라 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한테 좀 일일이 보고를 하고 우리랑 협의를 해서 수출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이 차별이 이제 차등이 있는 거죠. 사실 예전에 일본이 반도체 같은 경우 할 때 한국을 제재할 때 그 수단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뭐 서로의 입장들이나 말들이 좀 엇갈리는 거고 있어서 좀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뭐 핵심 우방국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포함되지 못했다라고 예.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미국이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랑 협의를 이제 또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한 이제 국가들하고 예.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당연히 시차가 이제 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이제 한국이 이제 그런 그 제재의 흐름이나 예. 움직임에 조금 미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요. 한국도 오늘 기사 보니까는 스위프트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항상 이럴 때 이제 비교되는 게 이제 보통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 발급 중단, 네. 그다음에 일본 내 러시아 자산 동결, 예.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 각국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과 유사한 수준의 예. 어떤 그러한 그 조치들을 이제 취해 달라라고 예. 이제 요구를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예. 이게 뭐 당장 오늘 내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제까지 한 사람 1등급 오늘부터 한 사람은 2등급 이런 건 아닌데 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 4강 외교를 매우 이제 중시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입장을 좀 조율하고자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신 서방 국가들은 이거는 선을 넘었다. 러시아의 조치는 어떻게 뭐 전술적 전략적으로 신중한 접근 이런 거는 넘어선 이거는 무조건 응징하고 보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비해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스탠스에서 잘 못 벗어났던 이제 그러한 지금 그 시차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네. 그 석유 천연가스와 석유는 제외가 됐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제외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면 안 된다. 가스를 수입하면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가장 큰 타격이 이제 되는 건데 예. 실제로 그 품목에 대한 이제 제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스위프트망이라는 거는 은행에 대한 이제 거래인데 예. 러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을 다 막을지 그다음에 러시아 은행 중에서 주요 은행 몇 개를 막을 것인지는 예. 아직까지 확정이 이제 안 된 상태죠. 이제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품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스마트폰 수출 같은 거는 돈 못 받아. 그렇지만 석유나 가스 같은 거 수입하면은 그 돈은 보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스위프트라는 거는 그 은행을 통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걸 막는 거고 그 은행을 막으면 핸드폰을 팔든 철광석을 팔든 석탄을 팔든 다 안 되는 거고 예. 품목 간 거래를 금지할 수도 있죠. 예.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이거 하면 제재 조치 들어갑니다. 예.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꺼리게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뭐 석유를 그럼 막으면 될 거 아니냐. 예.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면 러시아가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데 러시아 그렇죠. 수출 러시아 밀 수입 금지 예. 이런 조치는 안 내리고 있는 거죠. 보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재라는 것들은 나도 아픈 구석이 있기 때문에 예. 나는 적당히 아프고 예. 상대방은 제일 아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택하려고 이제 수위를 조절을 하는 거죠. 보면. 그러면 어쨌든 러시아가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이고 천연가스 당연히 유럽 쪽에 절대량을 공급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곡물도 굉장히 많이 수출을 세계 하는데 1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스위프트망이 막히면은 네. 막혀도 그러니까 은행 간의 제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회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회할 수는 있죠. 우회할 수 있어요? 예, 우회할 수는 있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러시아에 직송금은 안 되지만 예. 뭔가 다른 방법으로 그냥 현찰 싸들고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전체 은행을 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주요 은행만을 막을지 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중앙은행까지 다 막을 건지 예. 아니면은 시중은행만 예. 막을 건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아 그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그러면은? 일단은 퇴출한다로만 정해졌고 예.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아마 예. 구체적인 논의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걸 당장 그 뭐 밀도 그렇고 이런 걸 막아버리면은 네. 당장 석유하고 천연가스 막으면은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타격이 크죠. 클 것 같은데. 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이제 러시아가 보복적으로 그 우리 가스 공급 안 해라고 어쩔 수 그럴 것 없지만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먼저 우리가 수입 안 하겠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제 이런 그렇겠죠. 상황인 거죠. 이제 보면은. 아, 이것도 또 밀당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제 그 메커니즘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2010년 전후해서 러시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밀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국민들이 먹을 것도 부족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밀 가격이 당연히 폭등을 하죠. 국제 밀 네. 시세가. 근데 러시아산 밀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동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가까우니까. 예. 그래서 러시아산 밀 수입이 안 되니까 아랍 국가들의 그 일단 식품 아랍의 가격이 봄. 예. 급등했고 그것이 예. 아랍의 봄의 어떤 큰 원인이 단초가.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예. 이제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하다라고 예. 하는 와중에 그렇죠. 이제 이런 조치들이 가해졌을 때 예.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동에 제약이 있고 이걸 빨리 바뀔 수 있으면 강한 조치를 하겠지만 예.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너무 강한 조치만을 취해댔을 때 보면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가한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뜩이나 세계가 지금 공급난 문제 때문에 네. 에너지난 특히 네. 그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러시아한테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는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 아픔이겠지만은 네. 니들도 한번 그러면은 우리만 망하진 않아 이런 네.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거에 대통령을 지냈던 메드베네프 지금 이제 부총리인가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유럽이 제재에 나선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듯이 트윗에 올렸어요. 그러면 한번 저기 석유값이 3배가 되는 가스값 한번 2,000유로 한번 보자 예. 되는지. 예, 그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뭐 예, 이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그러고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럼 대체제는 어디서 찾냐? 뭐 싫으나 좋으나 미국이 그럼 셰일 가스나 셰일 이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급을 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 러시아에 의존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고 때마침 지금 일단은 겨울이 끝나가잖아요. 예. 겨울이 끝나가면 이제 그렇죠.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예. 뭐 아프리카가 됐던 중동이 됐던 다른 지역에서 대체제를 찾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사실 그 여파는 우리도 크게 맞을 거예요. 가스 가격이 우리도. 오를 테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러시아 말고 우리는 중동 카타르나 이런 데 가스를 들여오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면은 예,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는 장기 계약, 예, 한 25% 그렇죠. 정도는 현물 시장인데 예. 현물 가격이 지금 몇 배로 치솟아진 상황이에요. 그렇겠네. 예.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잠시 하다가 예. 정리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예. 이게 공식적으로 제재가 돼서 예. 이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현물 시장 가격은 계속 폭등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여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든 뭐 넘긴다 하더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격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닥치는 거죠, 우리한테도.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스위프트를 그 시스템에서 러시아가 퇴출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또 다른 중국판 스위프트 그 CIPS라는 걸 만들었지 않았느냐. 네네. 그리고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 네네. 여기에 러시아가 기대면은 네.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물론 또 그럴 수도 물어보는데. 있습니다만 네. 러시아산은 뭐 가스나 원유 상당 부분을 이제 중국이 가져가지만 그게 예.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예. 많아봐야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예. 이 대금에 대해서는 이제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해놓은 이제 그렇죠. 이런 상태인 예, 예. 거죠. 근데 이제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CIPS라는 게 존재는 하긴 하지만 이것이 예. 국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지명도를 갖느냐 거래 규모를 보냐 생각해 보면 예. 규모는 매우 작거든요. 보면은 실제로 그렇죠. 과거에 이제 크림반도 병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금융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할 때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터나 이제 비자 같은 예. 이제 글로벌 신용카드 결제망에서 제외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르라고 그래가지고 자체 이제 그 카드 결제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벨라루스라든지 주변 이제 그 같이 이제 뜻을 하는 나라들하고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작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그마한 우리가 이제 한번 앞으로 잘 대비해 보자라는 시스템이지. 예. 글로벌하게 다 묶여서 돌아가는 상황.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천연 자원을 외부에다가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국가를 꾸려나가는 나라임을 감안해 보면 예. 이제 이런 금융결제망에서의 그 퇴출이 가져올 수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이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란하고 북한이 지금 스위프트에서 지금 퇴출돼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그 넘치는 원유를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과거에는 그나마 제재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을 때는 예.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 특별 계정을 만들어 놨었죠. 아. 특별 계정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 그 예. 돈을 이란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만들어 놓은 별도의 계정에다가 그 대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필요한 뭐 이를테면은 의약품 현물로 예, 그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예, 거기서 그랬죠. 이제 물건은 가져가고 거기서 예. 비용을 장부에서 제하는 예. 이런 방식으로라도 했었는데 제재 수준이 더 높아지니까 그것도 안 되는. 그러면서 안 돼서 예. 뭐 이제 꽤나 그렇죠. 논란이 됐었잖아요 보면은.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그 CIPS라는 중국판 스위프트가 뭐 워낙 미미하고 영향력이 그게 원래 1대1로 해서 이제 저개발 국가 제3세계 국가들한테 이제 그걸 이제 퍼뜨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국제적인 스위프트망에서 배제가 돼버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판 스위프트 이 CIPS를 크게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스위프트라는 망 자체는 되게 오래된 망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송금해 보면 알다시피 되게 비싼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그렇죠. 여러 단계를 예. 거쳐야 되는. 예. 하지만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뭐 이런 상황이 바뀌면서 여러 예. 가지 서비스들이 스위프트에 대해서 사실 도전하고 있는 예.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을 주도하고 싶은 욕구는 있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망들이나 뭐 예. 디지털 위안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그런 노력들의 일환인데 지금 당장 중국이 그렇게 나설 거다라고는 좀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분노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다른 방향, 특히 러시아랑 같이 선다. 예.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남는 장사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말 힘들면 예. 알아서 중국한테 여러 가지 예. 도움이나 이 망을 쓰겠다라고 예. 찾아올 것이고 그때 되면 조금씩 늘려가서 자기들이 실속을 차리면서 이제 확산을 시키면 되는 거지. 예. 지금 파도가 몰아치고 막 네. 화염이 몰아닥치는 와중에 굳이 섣을 지고 불에 뛰어들 이제 생각은 안 하는 거지요. 중국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적극적으로 러시아 제재에 나서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제가 만약에 중국 입장이라면은 네. 내 편이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와야 되는 입장. 어쨌든 지금 미국과 패권 경쟁을 아까 신열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상태에서 네. 어려울 때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고맙게 느껴지는 건데 네. 러시아를 갖다가 예를 들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네. 러시아가 저렇게 고립되고 어려울 때 네. 그 고립무원의 러시아를 내가 도와주면은 네. 중국과 러시아는 정말 혈맹인 관계, 맹방이 될 수 있겠다. 네네. 러시아가 사실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데 네. 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맞는데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국이 얻을 이득이 과연 무엇이냐? 그렇지 않아도 가해지고 있는 그 미국, 중국 사실 지금 잠시 뒤로 이제 밀어놨지만 엄청난 갈등과 이제 대립 구조가 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대립 구조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사실 원치 않거든요. 보면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울질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양쪽 다 중국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일단 중립 아니면 이제 국제적인 흐름이 원체 반 러시아 성향이 강하니까 우리도 뭐 일정 부분 뭐 여러 나라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도 따라는 갈게 예. 정도로 한다면은 사실은 미국이나 어떤 서방의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규제 이런 기준들은 또 많이 완화될 수도 있는 거죠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매우 신중한 이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나토와 러시아 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 완충지대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게 되면은 완충지대가 없어지고 국경을 이제 마주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 부담 때문에 이제 네. 이 사태가 번져버렸잖아요. 그게 사실 딱 우리 입장도 거기 저는 이제 비유가 되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중국과 한국 자유진영 간의 완충지대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놓여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사람 그 경우가 많거든요. 예. 우크라이나와 북한을 이제 그 빗대서 네. 완충지대가 왜 필요한 건지 네. 완충지대가 없어질 때 어떤 네. 일이 발생하는 건지 예. 이게 우크라이나와 그 나토와 러시아 관계 그리고 중국과 한국 이거하고도 연관이 좀 빗대서 설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세상 예. 뭐 농담처럼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야 예. 통일이 되면
이제는 중강진 가서 영하 40도 되는 데서 근무해야 돼. 국경선은 더 넓어져. 예. 그런 이야기 농담처럼 했었는데 예. 사실은 되게 현실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막상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다. 예. 그러면은 그 영향력이라는 거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예.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 이제 한한령 같은 이제 중국의 어떤 우리한테 규제, 제재 이런 조치를 맞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어려움이 닥쳐왔지 않았을까. 예. 그나마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예. 우리는 이제 어떻든 섬처럼 떨어져 가지고 예. 직접적인 그 충격은 덜하다. 예. 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맞는데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그 완충지대라고 불리는 그 나라들은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예. 이제 거기 땅을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라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입장이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예. 과거에 소련 시절에 완충 국가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핀란드죠. 핀란드, 스웨덴. 예. 예,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핀란드하고 서로 한 번씩 크게 쥐어받고 네. 했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 처음에 러시아가 핀란드를 쳤다가 핀란드가 거기에 처절히 맞서고 그다음에 히틀러랑 같이 이제 러시아를 공격을 해서 자기가 잃어버린 땅을 찾았고 예.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핀란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러시아는 당연히 소련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예. 핀란드는 절묘하게 손을 탔던 게 자기가 땄던 땅 이상은 절대 안 쳐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납작 엎드렸으니까 너희들은 예.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반쯤 독립한 상태로 있어라라고 했을 때 예. 선선히 이제 그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세력권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옛날처럼 창칼을 이제 맞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면 과연 이 세력권은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입장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여지들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토의 동진에 대해서 반대할 때 제일 컸던 것들은 이제 그 동유럽 국가들에 배치한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예. MD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보복 조치로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면 미국이 예. 일방적으로 이제 공격할 수 있지 않냐라는 네네. 두려움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는 사실 또 그거랑은 또 좀 다른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예. 참 뭐라고 말하기가 항상 이제 좀 어렵습니다 보면. 그렇군요. 이게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장기화된다는 건 여러 가지 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계속 버팁니다. 그래서 가령 이를테면 한 달 한 40일 정도를 이제 버텨요. 이제 그리고 가능해요? 뭐 현재 시스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부 지역에서 이제 무기나 물자들이 예. 이제 공급이 되고 네. 뭐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같이 지옥으로 가자라는 예. 식으로 이제 원 키예프를 다 불바다로 만들어서라도 같이 가겠다라고 예.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장기전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뭐 임시 뭐 괴뢰 정부를 수립을 했다 칠 때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총 놓고 일상생활을 복귀할까요? 아니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럼 당연히 우리가 많은 나라에서 봤던 것처럼 치열한 게릴라전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러시아가 이제 기존에 미국이 썼던 것 같은 충격과 공포, 전격적인 어떤 투입 이런 것들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해 보면 예전에 체첸과 이제 싸웠을 때 이제 동원했던 무차별 파괴, 포격 이런 것들을 동원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푸틴이 핵 위협 카드를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뒤집어 핵공격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지금 나온 얘기 그러니까 같은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푸틴이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러시아군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서방의 어떤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서방의 여러 가지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러시아를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카드를 꺼내서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제 위협을 하는 이제 이런 조치일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보면 사실 누가 이렇게 전면전을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 근데 전면전이 지금 이렇게 되고 그것도 수도를 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 했잖아요. 예. 한 번, 두 번 예상이 틀렸는데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사용까지도 저는 뭐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화기들은 러시아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협박용의로 꺼낼 수도 있고 실제로 보면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저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미 이렇게까지 제재를 조치를 받았는데 여기서 더 맞을 게 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어떻든 간에 절대 무기력한 존재로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욕구가 이제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과거 체첸 그로즈니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열압력 폭탄을 난사를 하면서 시가지를 잿더미로 만드는 샘플 케이스로 예. 그게 뭐 키예프가 될지 하리코프가 될지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못한다는 방법도 없는 거죠. 그 국제사회 여론은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정말 네. 대량 살상이 민간인 살상이라고 살상이 해서 발생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매우 안 좋아지겠죠. 인도주의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당연히 생기고 가야죠. 근데 문제는 상대가 러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 입장에서는 네. 여기서 물러나면은 나도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판단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 예. 그다음에 그 레드라인 이것이 이제 다 무의미해지는 지금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왜 두려우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두렵다라는 거는 일단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선량한 그냥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과연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러시아랑 그러면은 전면전을 각오하고 들어가겠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그럼 들어가잖아요. 정말 3차 대전인데.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자 힘을 가진 사람은 이제 과거의 다자주의에 의한 어떤 명분과 이런 걸 축적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 예. 나설 수 없어. 예. 라고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알아왔던 시스템은 없어지는 거죠. 힘 있는 존재들은 언제든지 힘없는 존재들을 예. 공박을 이제 할 수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맞서지 못하면 끝장인 예. 어떤 이런 사회가 이런 시대가 다시 도래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푸틴도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정말 입장이 돼버렸으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전쟁에 대한 피로감 또 여론 이런 거 싸늘해지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인도주의적인 면 그런 면에서 네. 조금 더 지금 경제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네. 그렇게 된다면은 매우 큰 전쟁으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는 하고 싶은 욕구는 드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군이랑 같이 미사일을 교환하면서 보면 피를 흘릴 예. 그렇게까지 가겠느냐. 그 리스크를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뭐 프랑스군이나 독일군 탱크가 러시아군 탱크를 파견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베를린에 핵탄두가 달린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다라는 상황까지 가정했던 게 냉전 시절이잖아요. 예. 그 시절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아까 중국 얘기 잠깐 했지만은 어쨌든 중국과 자꾸 이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 될 가능성 이 얘기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중국이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네. 중국의 그 앞에 있는 대만 금문도 같은 작은 섬들, 예,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뭐 그 기술적이나 전술적인 어떤 면으로만 봤을 때 보면은 예. 이제 충분히 타당한 뭐 바로 코앞인데 대만으로부터는 한참이고 예. 중국으로부터는 바로 코앞에 있는 여러 섬들을 뭐 장악하고 점령하는 것들은 예. 이제 별 문제가 사실 없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이 전면전으로 나서거나 제재를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체제지만 그런 걸 통해서 만약 그 정도를 얻겠다고 중국이 이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보면 중국으로서는 이건 수지타산이 안 맞는 장사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가장 큰 뭐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죠. 일단은 대만은 전 세계 국가들이 명줄을 잡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대만은 과거에 이제 그 단교를 하면서 네. 이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미국은 최소한 대만의 어떤 안보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줄
이제 책임을 지고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종이 쪼가리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종이 쪼가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국과의 운명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게 지금 우리 앞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아마 분명히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전 예. 세계적으로 모든 정보 당국은 세상에 이런 기회가 없어요. 러시아라는 어떤 나라, 그다음에 예. 우크라이나라는 중간 규모의 나라가 전면전을 벌이고 그 속에서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전략 전술, 장비의 성능, 그다음에 여러 체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보면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의 약점이 뭔지,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을 거고요. 예. 가장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나라 중에 하나가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의 어떤 그 전술이라든지 군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죠. 이게 러시아가 상당히 맞는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서방 국가들이 저 정도로 단합돼서 나오는 제재 조치들이 가해진다면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적이 당했을 때 그러면 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조용히 하지만 제일 바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은호님이, 시청자 김은호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푸틴이 만약 예를 들어서 체첸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 살상 행동을 벌인다면, 도발한다면은 러시아 국민들은 참고 있을까, 가만히 있을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국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그래도 반전 시위도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리스크까지 안으면서 예. 못 갈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예. 믿고 싶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이 모습들은 푸틴 대통령의 판단 아니고서는 해결이 납득이 설명이 안 되는 지금 국면으로 계속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은 일단 해놔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걸 터뜨린다는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키예프 주변에다 그걸 배치를 해놓고 24시간을 줄 테니까 자, 민간인들은 대피해라. 네, 항복을 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 자관이건 우리 사용하겠다. 예. 라고 이제 위협을 가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하는 거죠. 민간인들은 다 나가서 대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어줬다. 예. 러시아로서는 48시간이면 48시간. 예. 예.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끝까지 남아서 저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항복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키예프를 포기하고 이제 더 서쪽으로 옮겨서 저항을 계속할 것인지. 사실은 누구도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예, 했던 건데 예.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까지 상황이 됐구나.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러시아가 의도했던 대로 안 돼. 그럼 플랜 B가 뭘까? 예. 그러면 그 플랜 B가 군사적인 거, 정치적인 거, 여러 전략적인 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러시아들과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지라고 이제 뒤져보면은 예. 이제 샘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적용했을 경우에 그러면 다시 새로운 이제 대답들을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과거 같았으면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적절한 선의 타협을 받지만 지금은 이제 서로가 다 선을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러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 누가 갈 것이냐? 푸틴 대통령한테 그러지 말라라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 뭐 과거 그 마크롱 대통령이 갔을 때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한테 보여주었던 어떤 아랫사람 보듯이 하는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 글쎄요, 참 앞으로 누가 이 푸틴 대통령하고 어떤 이런 담판을 벌여서 이야기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보면 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그랬던 당연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 현대화에 대해서 가장 큰 공을 세우고 기여를 많이 했던 참모총장을 오늘자로 이제 해임시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이 판단했던 근거는 러시아군 전력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러시아군이 보유했던 여러 전력과 푸틴 대통령이 알고 있는 러시아군은 달랐을 수도 있고요. 예. 그 보니까는 뭐 장비나 이런 부분이 실제 전투 운영에서 막상 하려다 보니까는 다 무용지물이더라.
뭐 이런 얘기도 기사도 나오던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보유하고 있던 정밀 타격 무기가 예. 생각보다 적었을 수도 있고 당장 예. 이제 동원할 수 있었던 예.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동안에 러시아가 이제 현대화를 통해서 성과를 거뒀던 그런 이제 일방적인 전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간과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생중계로 이제 국가안보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그 나왔던 이제 여러 사람들의 표정들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정보 당국 수장들의 표정들은 상당히 이제 아주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과거의 전투랑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제 실무진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3일 만에 안 끝나면 계속적인 보급 그다음에 교대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담당하기에는 러시아군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예. 것들은 스스로 알고 있었을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우리는 이런 점에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곤란하다라고는 누구도 말을 못했었겠죠 그동안에는. 푸틴 앞에서 말 못하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십몇 년 동안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틀린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더 이상 희생은 없이 알겠습니다.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